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21년 한국전력 공개채용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1분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 사례로 깊이 이미 말씀드리지만 인터넷과 유튜브 절대 참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근무처, 본사, 지역본부, 지사, 특수사업소, 건설처입니다. 지원 분야는 제가 가상으로 배전을 선택했고요. 기술직에서. 그 다음에 소분류는 배전 운영, 소소분류는 가공, 배전, 설비,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관리 업무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는 지사, 전력소를 말하는 거고 본은 본사, 본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의 기술직 배전 지원 분야에는 배전 운영이 있고 기타 분야가 있는데 배전 운영에는 가공, 배전 설비 등, 배전 분야 등, 배전 선로 공사, 공가, 임대사업 관련 등, 가공 배전 기자재 등, 배전 설비 고장 분석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쓰면 안 된다. 최소한 하나가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이상 쓰면 두 개까지는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배전 운영에서 가공 배전 설비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사례와 대동소이합니다. 순서는 비중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많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례들은 대부분이 기껏해야 10번이다. 그리고 에피소드로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건 지극히 위험하고 솔직히 어떤 스펙으로 합격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합격자 자기소개로 얘기한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1, 2, 3, 4, 5, 6, 7, 8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번 단기 실습, 단기 인턴십으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영원 불변의 순서가 아닙니다. 불변의 순서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맞는 것을 끄집어내되 지원 분야하고 가장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5인 정도의 회사에 갈 경우에 글로벌 인턴십으로 스펙을 넣게 되면은 탈락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기관명 부서 언급은 가능하다. 이미 나와 있는 지침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OW127을 가지고 하시되 스워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스워트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별도로 스워트 분석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전 운영, 가공 배전 설비 유지 보수 계획 부분에 응시한 T 501번입니다.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저는 2001년 여름방학 때 2개월간 전북 엑세스 소재 전력설비 건설 및 전기공사 전문업체인 주 엑세스 파워텍 주 어느 회사에서 송배전 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수행 보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이고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송배전 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 이게 키워드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거나 두 개 다 쓰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서두 두 가지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단 그 사람은 그날 면접은 거의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서두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니면 시간을 재서 여러분 시간을 한번 재보셔서 안 맞으면은 실습관 회사는 아니면 제가 실습관 회사는 크게 배전 및 송배전 설비 건설과 지중화 공사가 주력 사업이었으나 저는
이 가로화는 빼셔도 돼요. 대학생 실습생 신분이나 저는 배전 분야 유지 부분을 담당하였고 고객들은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기존에 수년간 운영하고 있던 아니면 해오던 같이 일해오던 한국전력공사 및 인근 대형 공장들이어서 이들 업체를 방문하여 정밀 진단 및 배전 설비 점검을 하는 등 전력 설비 유지 부사 업무를 실습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 10초에서 15초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 나머지가 40초에서 45초입니다. 여기까지가 45초, 여기까지가요. 또한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작업 중 필요시 예비 전원 설비의 확보를 위해 배전 설비의 분전반 설치 및 위치 선정, 분기 회로 설치 작업 업무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전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장비의 사용법, 유지 보수 분야별 고장 원인, 품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도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결론. 이러한 가공 배전 설비 전문 회사에서 수행한 배전 설비 유지 보수 현장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의 관련 부서가 나와 있죠. 유지 보수 분야에서 일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약 60초에서 65초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질문이 나옵니다. 1, 2, 3, 4, 5, 6번까지 다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제 특이한 사람, 특별한 경험을 한 주목받은 사람부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절대 에피소드를 할지, 어구를 할지, 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인터넷 보니까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긴 맞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스펙이 없을 때, 해당되는 것이 이런 스펙이 있으면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 없이 여러분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합격 리스크가. 왜냐하면 A, B, 1, 2, 3, 4, 5, 6 중에서 1, 2, 3, 4, 5, 6이 대부분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경우수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질문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PD 진단, 온라인 PD 진단, 그리고 진단 장비들을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진단 장비는 이제 HP 같은 미국 회사가 있고 스위스, 스웨덴, 독일 회사가 있으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나라하고 회사를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신뢰를 하지 않아요. 2021년 한국전력의 배전 분야 투자 계획서를 보셔야 돼요. 전체 보시면 3조 5,887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한국전력은 최근까지도 배전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선의 개념. 한국전력이 지금 어때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는 많이 있죠. 원전 외에 많이 있죠. 풍력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현재의 배전 설비 유지 보수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유지 보수 개선 방안 및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응시학께서 그렇게 실습을 두 달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추가 필요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장비의 사용법, 유지 보수 분야별 권한 원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 강구 방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사 구간이 전라북도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몇 킬로였죠? 그러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실습관 회사의 회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에 공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대표자분이 어떻게 되시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전북본부나 전북직에서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황당한 일, 실수한 일,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빨리 적응하여 실습을 완료했던 장점이랄지 단점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모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 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한다. 일회용 자기소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한 고객사명을 한번 대보세요 하면 관리한 고객사명을 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응시자님과 함께 일한 그 부서의 팀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팀장은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군데, 몇 개 기업을 갔는지, 그리고 공과의 개념과 병과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 한국 전략에서 말하는 공과가 있어요. 공과. 자, 앞에 보시죠. 자, 있죠? 배전, 선로, 공과 및 임대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임대는 다 아실 거예요. 임대는. 그래서 공과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다시 뒤로 갑니다. 자, 유지 보수 분야별 고장 원인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지 보수 분야의 업무를 일을 실습을 많이 하셨는데 고장 원인 쪽에 관련된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죠 하고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 이 분야 가공 배전 설비 유지 보수 분야로 배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책으로 배전 설비 고량 분석 분야를 얘기를 해서 이 업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업무를.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탈락이 됐다 하면은 불행하지만 이 분야나 이 분야는 이번에 사람을 뽑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례에서 필기랄지 기타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선택이 나오면은 이 분야에서 사람을 안 뽑더라도 이 분야 전체 부서를 보고 일단 그 사람을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각 단계별 전형도 잘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베끼거나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다른 분야나 다른 기술직일 경우에는 절대 본인이 실제로 기업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만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대로 베끼시면 정말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 됩니다.